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유학을 가야 되는지, 유학을 가서 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온 교수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한국인이 많은 회사를 피해야 되는지, 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온 동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지, 또 확장돼서 얘기하자면 왜 한국에서 대학원 하면 안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들어볼게요. 자,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 사신 분들은 인식을 잘 못해요. 한국을 떠나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이라는 이 우물 안에서 살다 보면 이 우물이 문제가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거기를 벗어나 본 후에 넓고 깨끗한 넓고 깊은 깨끗한 물에서 수영을 해본 개구리야말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저 내가 살던 우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구나. 문제가 많았구나. 자, 한국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을 계속 쪼개고 또 쪼개보면은 그 배후에 유교가 있습니다. 남녀 갈등에서부터 세대 갈등에서부터 사회 갈등이 극심한 기본적인 원인은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한 방향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일방적인 것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와 대등한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 때 지도 교수랑 하이 존, 하이 탐 하고 지냈어요. 제가 교수를 보면 하이 존 하고, 교수는 나를 보고 하이 탐, 이렇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거에서 오는 장점이 뭐냐면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I don't think so가 가능하다는 거야.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르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게 영어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so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첫째, 무슨 논문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둘째, 누구누구의 책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셋째, 다른 연구팀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연구 방향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뭔가 교수에게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찍히게 되죠. 찍혀가지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론하는 올바른 문화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거의 90%의 한국 사람들은 토론을 잘 못해요. 토론하면 결국에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서로 쌍욕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교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디서, 내가 교수인데 어디 학생이, 내가 임원인데 어디 평사원이, 뭐 이런 거죠. 내가 고참인데 어디 신참이. 이게 다 유교 문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창의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교적인 문화, 자, 2024년에 이미 조선이 망한 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한테도 아직도 유교 문화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그 깊은 유교 문화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단 한 번쯤은 반드시 미국에 혹은 외국에 가서 살아보셔야 돼요. 한국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살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이게 다 보여요. 뭐가 한국 사회 문제인지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 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거나 뭐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한복을 입히는 곳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목고 중에 한복을 입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이 유교의 전통 사상에 어린아이들의 이 자유성을 완전 꽁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깊은 유교 사상에 빠지게 돼요. 지금 2024년이고 조선왕조가 망한 지 꽤 됐잖아요. 점점점 한국 사회에서 유교가 사라져 가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자꾸 유교를 자꾸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단은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사람들 거의 민족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에 이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굳이 한복을 입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깊은 민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하면은 유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 좌성향에 가진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좌파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구화에 반대하고 미국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좌파에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까보면 다 깊은 유교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중에서도 아직도 그 주기적으로 막 공자님 사당에다가 절을 하는 행사를 하는 대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데 가시면은 학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학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은 그런 학풍을 학생들에게 은근슬쩍 들이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유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기관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목고든 대학교든 뭐 주기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한복을 입히고 뭔가 이제 어딘가에 절을 하게 만드는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은 나의 창의성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은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수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수님들은 자기가 조선의 어떤 하나의 감투를 쓴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으리, 양반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랩에서 일하는 박사나 석사과정 학생들을 이제 몸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사적인 일 막 이런 거 시키면서, 때로는 그게 상명하복적인 연구 토픽을 막 주면서, 이런 환경이 있다 보면은 이 창의성이 말살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으로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유교가 아닌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비유교권에서 유교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한국인 상사들은 유교적이라서 자기 할 말만 해요. 자기 할 말만.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고 반론을 거의 이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성이 정체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문화권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문화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인 스승을 웬만하면 피해야겠죠.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복을 입고 뭔가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 런 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는 유교의 그런 오랜 전통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선이 망했던 그 구한말의 망국의 현상이 인생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공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외국에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연구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넓은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